네. 안녕하세요. 욜로 V4라는 논문 리뷰하게 된 인공지능 융합학과 석사과정 하현진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목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논문과 같은 순서대로 인트로덕션, 그리고 관련 연구들, 그리고 이제 성능을 올리기 위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들, 그리고 성능을 증명하는 실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어, 먼저 인트로덕션 부분입니다. 이제 욜로 V4의 목적은 수치적으로 이제 플롭스나 파라미터 수 같은 그런 연산량을 줄이기보다는 이제 실제 오브젝트 디텍터가 빠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 병렬 연산을 최적화하고, 그리고 간단한 하드웨어로도 누구나 쉽게 학습이 가능한 그런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논문의 주 목표였습니다. 네, 그리고 컨트리뷰션으로는 한 개의 GPU를 사용한 이제 효과적이고 파워풀한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 쏘타였던 백 오브 프리비스, 백 오브 스페셜스 기법들의 영향에 대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CBN, PAN, SAM과 같은 기법들에 대해 직접 수정을 해서 좀 성능 향상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관련 연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 구조에 관한 설명입니다. 일단 먼저 백본은 차원수를 줄여가면서 피처 맵을 추출하는 단위입니다. 이제 보통 프리트레인된 이미지넷을 사용합니다. 네, 다음 헤드는 이제 백본에서 추출한 피처 맵을 바탕으로 이제 클래스를 예측하고, 그다음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수행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헤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분류와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한 번에 수행하는 이제 덴스 프리딕션을 수행하면 이제 원 스테이지 디텍터라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클래스 예측과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이 이렇게 분리가 된 이제 스파스 프리딕션을 수행을 하면 어, 이제 투 스테이지 디텍터라고 합니다. 넥이라는 부분은 이제 백본과 헤드의 중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본에서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피처 맵을 추출을 했다면, 이제 넥에서는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피처 맵을 추출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FPN이라는 이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라는 그런 기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피처 맵을 생성을 해서 백본에서 만든 피처 맵과 더해서 프리딕션을 수행을 하면은 이제 성능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넥이란 부분이 추가가 되었고, 이제 뭐 FPN을 좀 변형을 하거나 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넥 부분을 이제 설계한 그런 논문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풋, 백본, 넥, 헤드 부분, 이 부분별로 이제 많은 기법들이 이렇게 연구가 되었고요. 네, 다음은 백오브 프리비스입니다. 이제 백오브 프리비스란 인프런스 코스트의 증가 없이 성능 향상을 올릴 수 있는 딥 러닝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증강이라든지 뭐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다루는 그런 해결법, 그리고 오브젝 오브젝티브 펑션 재설계 등의 그런 방식이 있고, 이제 기법들로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제 뒤에 이제 이 방식들에 대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좀 최적의 조합을 찾았습니다. 다음은 백오브 스페셜스입니다. 백오브 스페셜스는 인퍼런스 코스트가 조금은 증가하지만 성능 향상을 올릴 수 있는 기법들입니다. 기법들로는 이제 리셉티브 필드의 크기를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텐션 기법을 적용한다든지, 피처 인터레이션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뭐 액티베이션 펑션을 바꾸 바꾼다든지,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기 그런 등의 방식이 있고, 제 기법들을 이제 종류별로 또 적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욜로 V4에서 선택한 그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들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진 않고 이제 먼저 아키텍처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BOS 부분은 이제 논문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험 부분에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 진행한 부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CSP 다크넷 53입니다. 이제 욜로에서는 이제 100번으로 CSP 다크넷 53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의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분야에서 이제 리시저럴 블록 사용한 댄스넷이 이제 그레디언트 인포메이션을 이제 반복함으로써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서 이제 웨이트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시면은 이제 G0가 이제 1단부터 K단이면 K단까지 K번 이렇게 그레디언트 인포메이션이 과도하게 이제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CSP의 방법으로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피처 맵을 이제 두 개로 분할을 해서 이제 트랜시전 레이어로 이제 쇼컷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제 G를 그레디언트 인포메이션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제 과도하게 반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피처를 두 개를 분할을 해서 이제 피처의 리유스의 특성을 살리고 이제 과도한 복사를 막아서 이제 연산을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SPP 블락입니다. 네, 기존 CNN 방식에서는 이미지를 인풋으로 활용을 할 때 픽스드 사이즈의 이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CNN의 인풋으로는 이제 고정된 크기의 인풋으로 고정된 크기의 이미지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는 고정된 크기의 인풋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크롭이라든지 워프 등의 기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였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크롭을 하게 되면은 그 자동차라는 이 오브젝트가 사진에 뭐 다 담기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와프를 하였을 때 이제 기하학적으로 변형에 가서 이제 손상이 가는 뭐 이런 문제가 이런 원본 데이터가 손상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양한 크기의 이미지에 대해서 인풋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아웃풋으로는 이제 픽스드 랭스의 아웃풋을 나타내서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이제 인풋으로는 픽스드 랭스의 아웃풋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SSP 블락을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네, 풀리 커넥티드된 고정된 크기 인풋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파넷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A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FPN 등의 방식에서 사용하는 그런 바텀업 방식과 탑다운 방식이 결합된 이런 방식입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갈 때 이제 인풋 이미지에서 바텀업 방식으로 피처맵을 추출을 하는데 이 추출을 하면서 레이어를 거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길다, 롱패스다 이래서 좀 정확한 로컬라이제이션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좀 데이터가 소실되는 문제가 있다. PAN 논문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텀업 패스 어규멘테이션 그리고 아답티브 피처 풀링 이런 방식으로 좀 성능 향상을 시켰고 그리고 데이터 소실을 좀 막았습니다. 그리고 PAN 논문에서는 이제 에디션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거를 또 컨캐테네이션으로 좀 모디파이를 해서 좀 성능을 좀 더 올렸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방식
중에 이제 하나인 모자이크입니다. 네, 모자이크 방식이란 4개의 이미지와 그리고 그에 관한 바운딩 박스들을 하나의 이미지로 합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효과로는 이제 하나의 인풋으로 4개의 이미지 학습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그 배치 단위로 이제 스태티스틱 계산을 하는데, 이 배치 그래서 지금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스태티스틱 계산에도 이제 좋은 영향을 이제 미쳤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SAT라는 셀프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 방식입니다. 일단 SAT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방식으로는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방식 대신에 웨이트를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이미지에 노이즈를 가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그림을 보신 것 같이 강아지를 뭐 캣이라고 이런 식으로 디텍터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웨이트가 수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번 세컨드 학습에서는 이제 라벨을 이제 캣이 아닌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로 다시 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좀 변경된 이미지를 잘 학습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실험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욜로 논문에서는 거의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이제 실험 부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일단 먼저 백업 프리덤이 이제 클래시파이어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으로 실험을 해보았는데, 이제 컨믹스, 모자이크, 라벨 스무딩, 그리고 미쉬 액티베이션 함수를 사용을 했을 때 어큐러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백오 프리비스가 또 클래시파이어 트레이닝에 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또 보시면은 이제 총 한 10가지 정도에 대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하였는데, 이제 뭐 그리드 센시티비티, 그리고 모자이크 아그멘테이션, 그리고 IO 스레시홀드, 그리고 제네틱 알고리즘, 그리고 옵티마이즈드 앵커스를 그리고 CIOU를 사용을 하였을 때 이제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CSP 레스 넥스트와 CSP 다크넷의 비교입니다. 네, 그래서 뭐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러시는 CSP 레스 넥스트가 더 높았지만,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는 CSP 다크넷이 좀 더 어큐러시가 높았다. 뭐 이런 좀 네, 그런 얘기를 이제 논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SP 다크넷에서는 이제 배치 사이즈를 줄여도 성능 하락이 거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CSP 레스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니 배치 사이즈를 8에서 4로 줄였을 때 어느 정도 성능 하락이 있었지만, 이제 CSP 다크넷 53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성능의 하락이 없었습니다. 네, 다음은 결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욜로 V4는 결국 FPS도 높고 정확도도 높은 소타 모델을 제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에서 16기가의 램 메모리를 가진 하나의 GPU에서도 학습이 가능한 그런 가벼운 모델을 만들었다는 컨트리뷰션이 있었고, 그리고 다수의 피처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이제 클래시파이어와 디텍터 모두 성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피처들을 이제 검증을 했고 사용을 했다는 컨트리뷰션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욜로 V4 논문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